자, 이슈 분석 코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 나왔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네. 어떤 의미가 이게 좋은 의미?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그런 종목에서 이제 했고, 뭐 오늘 다녀온 종목들은 사실 탐방을 이제 다 강남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좀 편하게 다녀왔던 종목들입니다. 지리적으로. 네. 네. 그렇죠. 멀리서 사실 부산 뭐 이쪽 경남 쪽으로 가면은 한꺼번에 몰아서 가야 돼서 네. 맞습니다. 사천 카이 탐방 가는데 아 멀긴 멀더군요. 네. 자, 오늘 가깝게 갔다 오신 기업 중에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고 지분율도 높은 기업 중에 뭐 일단 먼저 강스텐 바이오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네, 사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이게 골관절염,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유명한데 네. 그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던 거는 이게 아토피 치료제가 3상까지 갔다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드랍됐죠. 근데 이 드랍한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탐방 가서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일반적으로 아토피 치료제 개선이 50% 이상이 되면 시약처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일단 50%는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근데 이게 산오피에서도 이게 하고 있지만은 조금만 더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실패를 하고 다시 재임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 추적 결과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개선됐던 거고, 일단 실패했던 이유가 뭐 이제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얘기를 하는데 남성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음주를 하거나 이런 부작용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비율을 이번에는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뭐 살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48시간 해동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약간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바꾸면서 애초에 병원에 가서 바로 투여할 수 있게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상 결과는 내년 3분기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이 이제 아토피 치료제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치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때는 그 난치병에 속한다. 중증도의 경우는 좀 낮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네. 그래갖고 유럽에서의 승인 얘기들을 한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전략을 만약에 이 강스템 바이오텍에 네,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지금 55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줄기 세포 이제 배양액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특례 상장했던 회사들은 5년 이상 매출액이 안 나오게 되면은 상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거의 조금 고난이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제 매출이 꾸준히 50억 이상을 이제 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 자체가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최근에도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이제 흐름 자체는 물론 우리가 메인은 아토피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하나하나 골관절염, 이제 루마티스 치료제가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장기 추적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시스템도 바뀌었고, 이제 혼합 비율 자체가 바뀌었고, 연말 되면은 모든 인상의 환자들이 다 투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내년 3분기를 위해서 달리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크게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네. 그 사실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근육통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방전을 줄 때 기존에 허가가 난 약품 이외에 이 양리 처방을 할 때 관절염 치료제를 섞어요. 네. 네. 그 관절이 아프거든. 그래서 바이러스가 하여튼 희한해.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골관절염 치료제를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네. 해외 쪽에서 이제 치과나 이제 그런 치골 쪽에 골 재생 쪽으로 해서 향후에 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또 엿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도 한번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주가도 뭐 이미 완전히 속된 말로 박살이 나 있다가 네. 이제 조금 올라오려는 분위기인데 회사가 좀 활로를 찾고 있다. 네. 관심이 가네요. 자, 두 번째 기업 또 강남에 있는 어디? 동원아나텍. 동운아낙. 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F형 드라이버 칩, 이제 흔히 말하는 오토포커스, 결국에는 중국 쪽 하웨이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중국 시장이 스마트폰이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좀 매출 측면에서 좋지 않았던 거고 이제 6월 데이터 스마트폰 쪽에서 다시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OIS라고 손떨림 방지거든요. 네. 이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동원하나텍은 이제 차량용 쪽 이제 햅틱이라고 했는데 햅틱 드라이버 IC 햅틱이 그 예전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누르면 예, 맞습니다. 울리는 거죠. 네. 요즘에도 전기차를 보시면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누르는 화면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죠. 터치감이 네. 사실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내연기관 차들은 보면 약간 뭐 딸깍거린다든지 이게 누르면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는데 전기차는 전부 이제 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밴드가 들어가는 게 보통 기간이 7년, 8년 정도 걸리는데 네. 동원한테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한 2년, 3년 만에 들어갔고 이제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국내 제네시스 이제 GV70이나 G80이나 이쪽에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쪽의 매출이 기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쪽 이제 AF용이나 OS의 매출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벤츠 같은 이제 EQ 모델로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죠. 뭐 엄청 크죠. 그만큼 센터페시아 자체가 커진다는 건 햅틱 드라이브 자체가 1개에서 4개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나 6 나오고 있는 보면은 화면이 쭉 커지는 걸 볼 수 있으면은 네. 이 회사 자체가 햅틱이 4개가 된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칩만 해도 4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중국 쪽 전기차와 뭐 작년 9월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슈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성장이 꽤 클 수 있다. 라고 한다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계속 메타가 지금 이제 VR, XR 기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오큘러스 쪽으로도 이제 햅틱 관련된 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멘텀이 많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 주가가 일단은 조금 제법 올라왔네요. 올라왔다가 그게, 예, 한번 맞습니다. 이게 좀 꺾였는데 이 상태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월달 이제 중국 시장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가 이제 흔히 뭐 수출 데이터 계속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동차와 핸드폰이 살아나네. 이제 스마트폰 쪽은 화웨이를 봐야 되고요. 이제 자동차 쪽은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얼마만큼 생산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원한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오닉도 잘 팔리고 있고 아이오닉 6도 지금 선주문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면은 지금 빠졌던 거는 어느 정도 단기간 차익 실현 물량이지 않을까 싶고 향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이진 않을 거다. 네. 그럼 성장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당뇨 측정 기술 이건 뭐죠? 이거는 저도 이제 아직은 제가 생소하게 본 부분이라서 이제 따로 이제 탐방을 이제 한 몇 달 전에 간 거라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IC,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센서겠네요. 네. 보통 그 체외 진단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 뭐 이 침을 묻혀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끼면은 네, 촬영하면은 그걸 이제 판독해주는 IC일 거야 아마.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기저기 많이 한다니까. 다른 기업 하나 더 볼까요? 네, 큐렉소. 큐렉소. 요즘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힘이 좋죠. 로봇자만 들어가면 뭐 여기도 네. 큐렉 로봇소 이렇게 하지 왜 큐렉스로 그럴까? 사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의료용 로봇이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 아이디를 얻은 거는 미국의 인투이트 이제 서지컬이라는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뉴아트에서 나왔던 복강술. 복강경 수술에 다빈치 로봇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때부터 이 회사가 로봇을 판매하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이 110조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의료 로봇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정형외과 쪽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수출이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인도 쪽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와 지금 임플란트 쪽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2025년까지 최대 35대에 대한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 로봇 한 대가 대략 35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그만큼 대수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거고 또 최근에 올해 2월에 이게 모닝워크라고 해서 이게 재활 로봇인데 재활 보행 로봇인데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등록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향후 대형 병원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 핵심은 미국 시장이겠죠. 지금 이제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로봇도 지금 FDA 작년에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고 이미 그리고 척추 관련 로봇도 지금 LNK 바이오메드라고 해서 척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지금 MOU를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미 시장이 우리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을 좀 크게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는 성장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삼성의 공장 자동화 때문에 의료용 로봇에 대한 것은 또 배제가 되는데 좀 잘 알면은 이게 더 흥미로운 분야이잖아요. 큐렉소, 뭐 고형 같은 데도 뇌수술 마이크로 로봇이 있고 뭐 그런데 자 그럼 큐렉소는 가격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딱 지금 이제 서서히 박스권 상단에 거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는 지금 11,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쪽의 업체와 54대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는 하반기나 내년에 이 로봇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1,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오늘 세 개 종목 다 강스텐 바이오텍, 그다음에 동문하나텍, 큐렉소 이렇게 탐방을 다녀오셔서 바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우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